예, 오정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김유정 소설 두 번째 떡입니다. 떡. 현대소설 두 번째 시간. 자, 과연 떡이 어떠한 의미인지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요. 1930년대 농촌 배경입니다. 몰락한 농민의 딸인 이 오기가 나옵니다. 일화를 통해서 민중의 이 비참한 삶의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김유정 소설의 주로 30년대 이야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자, 김유정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동백꽃, 만무방, 소낙비, 뭐 노다지 뭐 이런 작품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땅을 잃고 개똥네 집에 빌붙은 채 굶주림을 견디며 살아가는 이제 덕희 가족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보게 이 겨울에 어떻게 지내려나 대화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덕희의 겨울나기를 걱정한 친구의 대사입니다. 보시죠. 올해 자네 굶어 죽었네 하면 친구 대답이 이거 왜 이랴.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나왔죠. 친구라는 거죠. 둘 사이의 관계가 친구죠. 여기서 이제 덕희입니다. 덕희 친구는. 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서술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화자가. 내가 누구라고? 이 내는 바로 이제 덕희입니다. 덕희 친구는 바로 나니까. 지금 밭대기 하나 붙일 거 없어도 이래봬도 왕년에 뭐 이런 거죠. 예. 나 때는 뭐 그죠? 한때는 나 다 하고 펄쩍 뛰고는 지난날 소작인으로서 땅 팔 수 있었던 그 행복을 다시 맛보려는 듯.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뭡니까? 그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소작인으로서 땅을 팔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 산을 우두커니 쳐다본다. 자, 우두커니라는 단어 멍하니 쳐다본다는 얘기고요. 우두망찰한다. 뭐 덕희가 이제 소작농이었다가 완전히 몰락한 겁니다. 그래서 소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업신받는데 약이 올라서 누가요? 덕희가. 자네들은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좀 난 상부른가? 라는 건요. 더 나은 성 싶은가? 나보다 좀 나은 게 뭐 있냐?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하고 낯을 붉히다가 풀밭에 살며시 쓰러져 늘어지게 아리랑 타령을 부른다. 이 타령이라는 거는 이제 구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날 이제 소작인으로서 땅 팔 수 있었던 덕희네가 자네들의 처지가 나 자신보다 더 나은 듯 싶냐고 이제 따지는 대목이에요. 외치고 있는 거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덕희가 일제 농업 정책의 폐해 때문이고요. 덕희가 속한 이 농촌 공동체 구성원들도 함께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희뿐만 아니라 이 농촌 공동체 전부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고요. 일제강점기 농촌의 빈곤 문제가 결국 뭡니까? 일제의 식민지 농업 정책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실 외제적인 관점에서요. 그래서 덕희의 말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 역시 덕희만큼이나 뭐다 공공한 상황에 있다. 요거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나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외적인 관점은 보기에서 나오게 되면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저것도 사람이려니. 자, 여기서 내가 바로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고요.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아셨죠? 그래서 저것도 사람이, 저것은 이제 친구, 그죠? 덕희죠, 저거. 덕희.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집에서 지내는 걸 본다면 당최 도무지 무슨 재미로 사는지 까닭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집도 지 집도 아니에요. 자기 집도 아니에요. 소유가 또 아니라는 거죠. 개똥네 집이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빌부터 사는 거예요. 원체 식구라야 몇 사람 안 되는 거고 또 거기다 산 밑에 외따로 떨어진 집이라 건넌방에 사람을 들이면 좀 더 호젓할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개똥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텅 비어있는 이 개똥네 건너방에 덕희가 오게 된 내력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젓하다는 건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울까 그냥 사람 하나 들인 거다. 그래서 개똥네가 덕희 가족에게 방을 빌려준 이유가 제시된 겁니다. 그때 덕희도 방을 얻지 못해서 비대발괄은 하소연하면서 간절히 청한 겁니다. 그래서 뻔질나게 드나들던 판이었는데 보수는 별반 없고 그냥 바쁠 때 농사일 바쁠 때 거들어 달라. 그러니까 방을 빌리는 대가는 이거네요. 그래서 덕희도 얼씨구나 좋아했죠. 그러나 사람은 방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 건너방은 유달리 납작하고 비스듬히 쏠린 헌벽에다가 우중충하기가 굴속 같다는 겁니다. 겨울 때 보면은 썩 가관이다. 그러니까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서술자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함께 서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악한 주거 환경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건넌방이. 그래서 서술자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오기네 식구들이 처한 상황에 관해서 직접 관찰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를 썩 가관이라고 판단했죠. 이게 주관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가관이라는 단어는요,
놀림조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꼴불견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심리를 갖고 있는 그런 주관적 판단이라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서술상 특징입니다. 이 부분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윗목에는 오기가 누더기를 들쓰고 앉았고 배가 고프다고 킹킹거리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제 오기의 모습이고요. 아랫목에는 화가 난 아내가 어때요? 난 모르겠다는 듯이 벽을 향해서 이제 꼼짝 안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남편에게 굉장히 화가 난 거고요. 대책 없이 살아가는 오기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 제시된 거예요. 자, 놈이라고 하는 것은 덕희죠. 굉장히 못마땅한 표현이죠. 그렇죠? 아내와 딸 사이에 한 자리를 잡고서 천장으로만 눈을 멀뚱멀뚱. 그러니까 이제 멍청하게, 그렇죠? 생기가 없는 거예요. 둥글리고 들여다보는 얼굴이 다 무색할 만치 꼴들이 말이 아니다. 꼴불견이라는 거죠. 꼴불견 전부. 그렇죠? 딸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로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고 천장에 눈만 어땠습니까? 천장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이 덕희의 이 모습. 전부 무대책이죠. 무대책.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현실 개선하려는 시도가 없다는 겁니다. 시도를 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 하루하루를 매일 살아가는 당시 하층민들의 일면이 드러난 겁니다. 어디 그 덕희네 뿐이겠습니까? 그렇죠? 굶주리는 문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 오키 어머니와 덕희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미래의 전망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무대책, 그렇죠? 하루하루 매일 삶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었던 이 일제강점기 하층민들의 전형적인 삶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주제의식도 담겨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가난이 지금 가속화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자, 중략 부분 가시겠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이 오기는 지주인 도사댁 생일잔치. 자, 이제 생일잔치라는 새로운 사건인데요. 개똥 어머니 뒤를 뒤따라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모이던 계집들, 동네 계집들 그런 오기를 박대하네요. 또 그래서 모질게 대하는 거, 푸대접하고 천대하는 게 박대입니다. 근데 이제 도사댁 작은 아씨만큼은 웃으면서 오기에게 국밥을 말아주고 작은 아씨는 순식간에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고 이번엔 떡들을 차려 내어주는 거예요. 작은 아씨가. 자, 두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도사댁 생일잔치에 많은 양의 떡을 받아 삼킨 오기와 이를 방관한 동네 계집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많은은 이렇게 니은이 빠졌네요. 자, 만약 이 떡의 순서가 이제 떡을 내어준 순서,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씨가 이제 내어주니까 주악이 먼저 나오고 백설기 팥떡이 이렇게 나왔다면 오기는 이제 주악만으로 만족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서술자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주악이라는 건 떡의 이제 종류입니다. 떡의 종. 송편처럼 빚어서 기름에 지진 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백설기 팥떡은 당연히 안 먹었을 거다. 왜냐하면 주악이 더 맛있는 건데 이걸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백설기 팥떡을 안 먹었을 텐데 이걸 먼저 주니까 이거 맛있는 걸 먹으려고 이제 무리를 하게 되겠죠. 너는 보도 못하고 어떻게 그래 남의 일을 잘 안 하냐. 그러면 그 장면을 목격한 개똥 어머니에게 좀 설명을 하여 받기로 하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누가 말하는 건지. 그렇죠?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기 드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독자의 질문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서술자에게 독자가 이제 묻는 질문을 가정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주변 인물, 즉 개똥 어머니에게 전달받아서 사건을 설명하는 서술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서술자에게 질문할 것을 가정하고 이에 대해서 서술자가 어때요? 개똥 어머니의 전하는 말을 통해서 오기의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주 그 특이한 장치네요. 아참 고년 대우는 먹습니다. 되게 먹는다. 그리고 뭐 또 떡을 먹고 뭐 배떼기지요 하면서 비속어가 나오죠. 주악 먹을 때 나는 이제 죽나보다 그랬어요. 근데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꼭꼭 씹어서 꼴딱 삼키는데 뭐 이런 장면들. 이게 사람이냐 나는 간이 콩알만 해졌다. 꼭 죽는 줄 알고 추워서 달달 떨고 서 있는 꼴하고 참 깜찍해서 내가 다 소름이 쩍 끼칩니다. 결국은 그 오키의 사건을 목격한 개똥 어머니 이제 증언을 지금 얘기한 거고요. 이 속에서 다른 음식을 잔뜩 먹고 주악을 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이제 무리하게 그렇죠? 오기의 이 무리한 이 행동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굶주림이 이제 그게 다했기 때문에 이 오기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암담한 시대 상황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오기의 이 폭식은 굶주림과 가난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오기네 식구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은 바로 뭡니까? 이 암담한 시대 현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요거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키는 불과
7살 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될까요? 예, 이런 아이이기 때문에 더 현실이 어떻습니까?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만히 듣다가 그럼 왜 말리지 못했느냐고 탄이라는 건요. 탓한다. 잘잘못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수방관한 개똥어머니를 나무라는 거죠. 서술자가. 제가 일부러 먹이기도 할 텐데 그렇게는 못하나마 배고파 먹는 거 무슨 혐의로 무슨 내가 왜 미워해서 못 먹게 하겠냐. 되려 성을 발건 내네요. 그렇죠? 개똥어머니에 대한 나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나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저도 다른 계집 마찬가지로 말을 끝에서 잘 먹는다 이렇게 칭찬하고 깔깔대고 했으면 틀림없을 것이다. 동네 계집들과 함께 우기의 행동을 구경거리로 삼아서 보고 즐거워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면들이 이제 서술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개똥 어머니의 이런 말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가 관찰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죠. 또 세 번째, 집에 돌아오면서 먹은 것을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방에 알아놓은 오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기가 이 봉변을 당했죠. 봉변, 치욕, 망신, 수모. 여지껏 동네의 한 이야기거리, 화제가 됐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동네 계집들은 몰려 앉아가지고 이 입방아를 찢는다는 겁니다. 까불고 서로 떠들어대고, 그리고 오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걸 그래도 어떻습니까? 살아난 것이 팍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참 그 몰인정한 말이잖아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 몰인정한 세태가 잘 제시된 거고요. 서술자가 여기서 이제 풍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관점이. 그리고 오기의 봉변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개똥 어머니. 그렇죠? 또 안타깝게 여기고 동정이보다는 이상한 일로 치부하며 화제거리로 삼는 동네 계집들의 장난 어린 언행들. 또 개똥 어머니나 동네 계집들은 오기의 사건을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동정하기보다는 뭐야? 이 가십거리, 우스갯소리로 삼는 이 몰인정하고 비정한 세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태가 당시 뭡니까? 농촌 현실의 모습을 반영한 거다. 요거를 반드시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따는 사날이나 먹지를 못하고 몸이 끓어서 알아 누웠네요. 그렇죠? 하지만 처음부터 짜장은 부사어예요. 과연 정말로 가슴을 쥐인 것은 그래도 오기 어머니 하나뿐이에요. 그래도 이제 엄마 하나네요. 그렇죠? 아파서 들어누웠다 방으로 들어오는 오기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픈지만 오기 모습을 보고 놀란 어머니의 행동입니다. 왜 배가 이 모양이냐 물으니 대답은 없고 오기는 가만히 누웠다. 그 배를 건드리지 않도록 아구배야 소리를 복고개. 자, 복고개라는 것은 지붕 밑과 천장 사이 빈 공간이거든요. 이걸 터지라고 내지른다. 고함을 지른다는 얘기예요. 냉골에서 이리 떼굴 저리 떼굴. 야단 법석이라는 거죠. 소란스럽게 아파서 떠드는 모양이 지금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디귿 부분은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의 시점의 제약을 뛰어넘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술자는 당시의 상황을 마치 자신이 실제로 본 것처럼 진술한 거고요. 눕더란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뭡니까? 목격하지 못한 당시의 상황을 오기 어머니의 말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의 특성을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주제와 표현상 특징 중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품이. 그래서 수능에 나올 확률이 제 생각엔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 수능에 나올 걸로 판단이 된다. 느낌입니다. 여러분, 느낌이에요. 그러나 뺨이로 먹은 것을 꼬약꼬약 조금씩 많이씩 자꾸 스며 나오는 그런 음성 상징어입니다. 이거 대어예요. 도르고는 토로 다시 토하고 개우고 뭐 이런 뜻이죠. 마침내 까무러 쳤으리라. 얼굴이 헬스개지며 사지가 늘어지고 이 서슬의 어머니는 그의 표현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캄캄하죠. 그의 딸을 붙들고 울음을 놓고 소리치죠. 허겁지겁 곤두박질하고 나옵니다. 뛰쳐나와서 급중이라는 건요 굉장히 그 위급한 병이라는 뜻이고요. 급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 이제 봉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점쟁이 봉구를 부릅니다. 그래서 경을 읽는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떻습니까? 과학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도리가 없을 듯 싶어서 있다. 물론 대낮부터 북을 두드려 가며 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참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근대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점쟁이를 불러 경을 읽게 하여 눈 위에 기운 없이 쓰러진 오기가 낳기를 비는 오기 어머니의 모습이 제시된 거고요. 당시 농민들의 이 무지와 판단력 부족이
오기가 비극적 사건을 겪은 원인이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 무지와 판단력은 맞습니다만은 오기의 비극은 오기 어머니의 무지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럼 어디에서 오느냐? 식민지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이제 작가가 이제 제시하려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식민지 농촌의 구조적 문제에서 이런 아픔이, 이런 슬픔, 비극이 나온 것이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판단력은 맞습니다만 그게 원인이 돼서 이런 비극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점쟁이의 말을 듣고 과식했다고 죄다 이래서는 살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음식에 난 병이 아니라 늘 따르던 동자상문, 동자상문은 사내 아이가 죽은 귀신이 된 것을 이제 동자상문이라고 하는데 어쩌다 접해서 귀신을 접해서 귀신 노름이라는 해석이었다. 그러니까 참 엉뚱한 대답을 하네요. 그렇죠? 오기의 증세에 대해서 봉구가 진단한 원인이 귀신 노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기 어머니는 나에게 오기가 아픈 이유가 귀신 노름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봉구를 불렀다? 이건 잘못됐죠. 나에게 말한 게 아니라 오기 어머니가 봉구를 부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픈 이유가 귀신 노름 때문이라고 해석한 것은 내가 아니라 봉구랍니다. 봉구, 점쟁이 봉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는 요즘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오다가 주체만 바뀌는, 단어만 싹 바꾸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서술자예요. 오기가 도사댁 문제에 나왔을 때 혹 귀신이 접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은요, 이 봉구의 말에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빈정거리는 겁니다. 왜냐? 오기는 문납 언덕을 내리다가 고만 눈 위로 낙상을 해서 그대로 누웠었다. 그만치 몸의 자유를 잃었고 눈을 몇 번 털고 걸어보았다. 다리는 천근 만근이다. 그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인물의 행동과 감정까지 제시했죠. 이거 어떤 효과줘요? 바로 현장감, 생생함이죠. 생동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목격하지 못한 이 오기가 집에 귀가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오기가 느꼈을 감정과 행위까지 생생하게 묘사하는 장면이다. 이 부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꺼풀은 뻑뻑거리고 개다. 선하품은 자꾸 터지고, 그죠? 눈꺼풀은 감기려고 하고, 하품은 자꾸 나오고, 어깨를 치올려 여전히 씩씩거리며 눈속을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집으로 오는 장면이에요. 배가 터지네요. 그죠? 삐끗만 하면은 정말 배가 터지는 그 염려보다 우선 배가 아파서 삐끗도 못할 형편이다. 과연 오기의 배는 동네 계집애들 말 맞다나 헐없이 애벤 사람의 그것도 만삭이 된 이에 괴로운 배다. 그러니까 오기의 배가 배불러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동네 계집들이 놀림을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개울길을 내려오자 온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기는 도사댁 문전을 나와서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조갈을 느껴 우물물을 마신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문전 나와서 언덕을 내려가고 개울길로 가서 우물을 보고 물을 마시는 장면. 이런 과정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페이지인데요. 이와 목구멍이 다만 잠깐 적셨다는 거죠. 물은 곧바로 다시 넘어오는 토하는 장면입니다. 그뿐 아니라 떡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토하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던 애가 어떻게 자기 집에 왔을까 생각하니까 여간 큰 노력이 아니어 참 장한 모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기에 대한 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반어적인 표현이 들어간 거고요. 주관적인 평가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오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토끼 가족이 어때요?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합니다. 내가 소문을 듣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라는 건요, 바로 앞서 언급한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썩 지나서이다. 해넘이의 바람은 차고 몹시 떨렸지만 오기에 대한 소문이 흉함으로 퍽 궁금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기가 고통스러워하고 방에서 뒹굴던 모습을 직접 보고 나았는지 궁금해한 게 아니에요. 본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곤욕을 치른 일을 직접 본 게 아니고 소문을 듣고 간 겁니다. 그리고 동네의 한 이야기거리로 되었다는 거죠. 화제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 이야기거리에 의해서 방문하게 된 겁니다. 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허둥거리며 방문을 펄떡 열어보니 어머니는 어때요? 굉장히 놀랬네요. 그렇죠? 훌쩍거리고 앉았다. 그러니까 딸의 봉변에 대한 안쓰러움과 놀람이 이제 어머니가 갖고 있는 거고요. 냉증이죠. 아주 가셨는지 노상 그렇게 노랗게 고민하던 그 얼굴 모습이 지금 불화라는 건요. 얼굴빛이 굉장히 불그레하다는 거예요. 술 마신 듯이. 눈물이 흐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이제 전적인 관점이죠. 이 시점이. 그리고 인물 외양이 변화한 양상과 변화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오기네 집을 찾아가서 목격한 오기 어머니의 모습을 1인칭 관찰자의 위치에서 묘사한 거지 전적 관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그냥 관찰한 겁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놈은 덕희는 쭈그리고 앉아서 나를 보고도 인사도 없어요. 그렇죠? 팔짱을 딱 찌르고 벽을 뚫어보면서 무슨 결기, 못마땅하거나 성을 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로 위험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거 덕희가 나는 자신의 집에 문명 온 것을 반기며 반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반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나가 오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온 거고요. 이 팔짱을 낀 채 인사도 하지 않고 나를 맞이하는 장면, 그렇죠? 반기지 않는 장면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오늘은 일찍 나온 것을 보면 나무도 잘 판 모양이네. 그렇죠? 덕희가 나무를 팔고 귀가한 상황입니다. 얼마 후 놈은 옆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자, 옆으로 돌린 거예요. 여보게 참말 죽지는 않겠나 하고 옆에 있는 대상은 이제 봉구입니다. 봉구. 봉구는 눈을 꿈뻑꿈뻑 하더니 죽기는 왜 주고 한나절토록 경을 읽었는데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얼치기. 자, 얼치기라는 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겁니다. 중간치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구는 자신이 노력한 결과 오기의 병증이 곧 나을 것임을 자신하는 게 아닌 거죠. 얼치기라고 했으니까 확신하지는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자, 핵심 정리에 가시면요. 단편이고 세태소설입니다. 당시 세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기본이고요. 일제강점기 농민의 비참한 삶과 몰인정한 세태가 나왔고 30년대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배경은 사실적이고 풍자합니다. 민중의 비참한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때는 소작농이었지만 땅을 잃고 어때요? 극도의 가난 속에 살아가는 오기네 가족 모습,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무리하게 음식을 먹은 탓, 일제강점기 농촌 빈민들의 실상을 대변하는 거죠. 오기를 동정하기보다는 냉대하는 또 구경거리 비정한 세태가 지금 제시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1인칭 관찰자 시선으로 오기네 식구들이 처한 상황을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조차 굶주림 속에 살아가게 되는 식민지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전망 없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할 수밖에 없는 일제 하층민들의 삶을 제시했고 또 오기의 사건을 우스갯소리로 삼는 모인정한 세태, 또 힘들고 비참하게 사는 민중들의 처참한 삶, 이걸 사실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만 시점 혼란, 판소리 사설, 이런 서술 기법. 자, 판소리 사설까지 나왔는데 중요하네요. 내가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증언을 인용하죠. 그리고 별도의 인용 표지 없이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를 묘사하는 대목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등장인물의 거리를 유지한 채 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판단을 드러낸다. 아주 중요한 설상 특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수능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교 시험은 물론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첫 번째 작중 인물로서 자신이 목격한 바와 그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종종 시점의 제약을 뛰어넘어요. 또 다른 작중 인물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적 시점에서 외양 행동뿐만 아니라 사건의 세부적인 양상,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언급하는 장면도 있어요. 또 네 번째, 자신이 서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독자를 작품 속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가정해서 진술을 이어갑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이러한 다채로운 서술 방식이 사건의 전모를 현장감 있게 보여주는데 아주 기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서술상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작품을 꼼꼼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년대 일제 식민지 농업정책의 결과 농민들의 빈곤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촌 공동체 붕괴, 몰락, 그렇죠? 자량농이 소작농으로 몰락, 또 유랑, 그렇죠? 이러한 것이 대책 없이 연명해가고 이 떡은 바로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오기네의 이 빈곤한 삶, 무리한 행동, 그렇죠? 오기에 또 마을 사람들의 모인정한 태도를 그려내면서 농촌 현실의 비극을 보여준 겁니다. 특히 굶주림에서 비롯된 이 욕구 채우려는 어린아이의 이 행동이 오히려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우리 김유정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제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만모방이라는 소설에서도 그렇고요. 당대 농민들의 비참한 실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오면서 비극적 사건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게 됩니다. 또 시점의 혼란, 판소리 사설의 문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나가 등장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1인칭 관찰 시점을 취하고 있어요. 기본이. 하지만 부분적으로 관찰자 시점을 넘어서서 전적 시점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 사설같이 또 전적 시점에 있는 창자가 시시때때로 사건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떡은 바로 사실적인 거고요. 무인정한 세태를 풍자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페이지에서는 이제 등장인물이 쭉 나옵니다. 등장인물. 그리고 전체 줄거리를 실어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작품, 김유정의 떡이라는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수능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시험은 반드시 나오겠죠. 자, 아주 좋은 작품이네요. 시점이 굉장히 참신합니다. 자,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